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죠. OECD 국가 중 최하위고요.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인구 위기. 과연 이런 수치만으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주목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분들 없었으면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아이들 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전액 무료인 게 저는 그래도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지 둘째, 셋째까지 어떻게 보면 낳을 것을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성 건강, 산모 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PD 리포트 이슈본에서는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과 그로 인한 희망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금줄을 치고 역시 삼신에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출산 후 산모의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힘썼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 이제 산모들은 한 21일간 정도 산후조리 기간이 필요하고 그 산후조리 기간을 거의 대부분 이제 집에서 보냈었거든요. 핵가족화되고 또 실제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산후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 인력이라든지 서비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민간에서 먼저 포착을 해서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을 이렇게 만들게 됐고 이게 입소문이 퍼지고 산모님들이 실제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나 편리했던 거죠. 요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는데요. 통계청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 81.2%가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자가 있어 만나봤습니다. 군인 남편을 따라 2017년에 강원도 화천군에 터를 잡았다는 서연 씨. 그리고 그해 기다리던 첫 임신 소식을 듣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행복감과 동시에 서연 씨에겐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에 산후조리원도 없었고 다 거의 다 춘천 나가서 이제 병원 진료랑 조리를 한다고 들었어서 춘천 같은 경우 막 1시간씩 나가야 되는데 응급 상황 이럴 때도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됐었어요. 서연 씨가 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화천군 내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의 임산부들은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해야만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장시간을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신생아는 이제 막 머리 같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산모 몸도 솔직히 장시간 가면 장시간 이제 어쨌든 누워서 이제 몸 조리를 해야 되고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차에 타 있으면 아무래도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고 구부러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절이나 이런 데도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상당히 열악했었죠. 집안에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은 춘천에 서울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경제적 여유가 그렇지 않은 분은 집에서 하게 됐죠. 집에서 하게 되니까 산모도 건강을 담보 못했었고 특히 신생아 부분에 대해서 건강도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 낳기 꺼렸었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화천군은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2월 1일 화천보건의료원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로 개원 3년 차를 맞은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대도시 민간 산후조리원 못지않은 시설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보통 민간 같은 데는 안마의자가 들어가 있으면 VIP 룸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구분은 없어요. 뭐 특실, 일반실 이렇게. 컨디션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요가 수업이나 모빌 만들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생아 목욕법, 모유 수유 방법 등 꼭 필요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위해서 가슴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데는 뭐 유료로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13박 14일 계시는 동안 매일 관리를 해드려서 수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산부인과 소아과 선생님이 의료원에서 또 교육을 해주러 오세요. 얼마 전 셋째 아이를 출산한 소연 씨는 둘째에 이어 또 한 번 화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됐다는데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네.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었나요? 네, 그때는 없었어가지고 그냥 춘천에 있는 다른 조리원 이용했었거든요.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부담이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부담이 어느 정도는 되죠.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335만 원으로 5년 전보다 무려 27.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엄청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서울은 일반실 평균 이용료가 43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중 강남의 한 민간 산후조리원은 이용료가 1,700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의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여기는 한 2주에 190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요. 전액 무료로 이용? 네, 전액 무료예요. 화천군 주민들은 지자체 지원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을 2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천 국민이 1년 이상은 무료, 그리고 1년 이하 거주하신 분은 90만 원, 50%. 예, 그렇게 하고 다문화나 뭐 장애인, 뭐 국가유공자, 또 쌍둥이 엄마 이런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런 분들은 화천에 거주 안 하셔도 무료입니다. 예.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라 출산 전이라도 산모들의 건강을 좀 진찰해주고 진단해주고 아이 출산할 때까지 모든 건강관리는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안심하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 출산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화천군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출산 직후부터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한시름 덜 수 있다는데요. 그럼 주변 다른 지인들이나 친척분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춘천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제 제 얘기 들으면은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네,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는데요. 저희는 다른 민간에 비해서 예약금이 없습니다. 임신인 것 같으면 자리가 없을까 봐 그냥 바로 전화 주셔서 병원 다녀오셨어요? 하면은 아직 안 갔대요. 혼자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확인하고 전화 다시 주세요. 이래서 전화 상담으로 예약은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예약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6월까지.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화천 군민 우선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2주 입시일 기준 18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민간업체 못지않은 시설 등이 알려지면서 인기라는데요. 덕분에 다른 지역 산모들의 예약과 문의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경기도에서도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화천 군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대기로 잡아놓고 예약을 화천 군민이 전화를 줄 때까지 2달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 동의하세요. 화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후조리원 이용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모가, 희망하는 산모가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 30개가 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올 거고요. 아마 지자체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돼요. 네.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환경이라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또 다른 사례를 찾아 대전의 한 다둥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집안에는 태어난 지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요. 미소 씨는 지난 9월 13일 자연 임신으로 4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이 안 보이네요. 저희 애들은 이제 그 주스로 34주에 태어났는데요. 사실은 내 쌍둥이 치고는 꽤 끌어서 태어난 편인데도 불구하고 37주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좀 생활하다 나왔고요. 이제 저희 4명 중에 셋째가 마지막으로 내일 퇴원하는데 오늘 그래서 셋밖에 없어요. 현재 병원에 있는 셋째를 제외하고 세 아이의 육아를 시작한 초보 엄마와 아빠.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두렵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동생도 없고 주변에서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특히 신생아는 전무하다시피 해가지고 사실 조리원 들어가면은 배워서 나오기도 한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영상물로 접해서 그 육아 지식을 배운다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고 사실 우려했던 대로 많이 어설프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와 육아에 지친 미소 씨를 대신해 아이들을 능숙하게 돌봐주고 있는 중년의 여성들이 있는데요. 혹시 아이들의 할머니인 걸까요? 혹시 그러면 친정어머니이신다 시어머니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기 돌보러 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이 돌봄 가사 활동까지 지원해주는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온전히 저희 둘이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남편도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강하기도 했고 또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손이 각각 2개씩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더 안아주고 더 케어해줄 손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꼭 신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현재 2명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사일과 육아를 비롯해 처음 엄마가 된 미소 씨를 위해 효과적인 육아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아기 앉는 법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기도 그냥 훅 들어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진짜 기본적으로 아기 앉는 법에서부터 그리고 또 아기 먹이는 법, 또 아기가 뭐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랑 좀 달라가지고 작은 것에도 잘 놀라고 뭐 또 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달래는 법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들 뭐 아플 때 열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아이들 상태 체크하는 법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네, 그런 것들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그 이름대로 육아 노하우뿐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체크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은 이분들이 어쨌든 평생 건강과 연계되는 게 이제 생애 초기 건강이거든요. 최근 들어 그 부분을 더욱 강조하는 이유가 출산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과거에 비해서 고령 산모가 너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출산하고 난 이후에 몸이 아프신 산모님들이 너무 많고 또 통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수가 또 많이 태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모랑 신생아 건강을 어쨌든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쌍둥이 출산과 함께 산후조리와 육아까지 모든 게 막막했던 미소 씨.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부담을 덜었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두 분을 부르는 것만으로 해도 돈천이 깨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정부에서 상당 부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진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산후조리 지원 방안으로 2006년 처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매우 이제 그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 이게 쓰고 보니까 어쨌든 이 산후조리가 취약계층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중위소득 150%,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고소득층을 제외한 분들이 이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3인 가구의 경우는 월 소득이 약 707만 원 이내, 4인 가구는 약 860만 원 이내일 때 정부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 이내의 가정에서 첫 아이 1명을 출산했을 때 표준 기간인 10일 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면 실제 비용은 137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산모는 최종 42만 7천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매년 10만 명 이상의 산모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날도 예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위한 정기 교육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또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산모의 건강을 케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건강상 또 신체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혹시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에 와서 가사를 서비스하는 도우미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선생님들은 산모와 신생아한테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막상 선생님이 왔을 때 정말 아기를 케어를 너무 완벽히 잘해줘서 내가 실제 기대했던 거 이상이다라는 의견은 거의 대부분 80%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대부분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해본 여성들로 나이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론과 실기 과정을 거쳐 시험을 치르고 합산 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국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후 파견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밤에 못 자니까 수유하느라 못 자고 아기가 울고 그래서 못 자고 했는데 제가 봐주니까 편히 잘 수 있어서 너무 그게 가장 좋았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또 그게 몸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 뿌듯하죠. 올해 초 정부는 점차 수요가 높아지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사업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최대 2명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할 때 담당자가 최대 2명밖에 낳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해에 애 3명 이상 낳은 분들이 산모가 100명이고 아이는 300명입니다. 그래서 바꾸게 된 것은 어떻게 바꾸냐면 아이 1명당 산모 도우미를 해주겠다라고 바꿨고요. 3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에 서비스 지원 기간이 기존에는 단축형 15일, 또 표준 20일, 연장 25일, 그러니까 25일이 최대 기간이었는데 이것을 단축 15일, 표준 25일, 연장은 40일로 확대해서 다둥이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또 길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올해 4쌍둥이를 출산한 미소 씨도 확대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2분 모셨고요. 저희는 연장까지 해서 주중 기준으로 해서 40일 해서 8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정책에 따르면 미소 씨는 4쌍둥이라 최대 4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 건강관리사는 2명만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사 2명이 4쌍둥이를 관리하는 건 상대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3태아 이상 가정의 경우에는 이 2명을 선택하셨을 때는 제공인력 수당을 30에서 40%까지 인상해서 건강관리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명의 건강관리사를 총 40일간 이용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내야 할까요? 4쌍둥이 육아와 가사 지원을 받는 비용은 업체 기준 약 1,480만 원. 여기서 정부 지원금 약 1,110만 원을 빼면 미소 씨가 부담할 비용은 370만 원 정도입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하시고 30일 요 사이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바우처의 유효 기간이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2달 60일입니다. 인터넷은 정부24 또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신데 이제 바람도 쐬실 겸 보건소에 가시면 많은 또 정책 혜택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보건소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따르면 그 자기 부담금의 90%까지 지원을 하고요. 10% 정도만 내면은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이 10%조차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앞서 화천군에서 만난 서연 씨도 2022년 둘째 출산 후 건강관리사를 신청했는데요. 화천군 자체 지원까지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그때는 밤중 수유를 계속 일어나고 하는데 2-3시간마다 계속 깨서 이제 봐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낮 시간에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설거지라던가 이제 아기 젖병 나오면 설거지라던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안 계셨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셨을 때라도 그래도 해주고 가시니까 그나마 네, 편하게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공공산후조리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까지 엄마와 아기를 위한 정책 덕분일까요? 서연 씨는 지난해 셋째 아이까지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점점점 혜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조금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정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바우처라든가 이제 부모급여도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갔고 공공산후조리원이랑 이제 출산에 대한 이제 혜택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낳으실 분들이 조금 네, 부럽습니다. 네. 산모와 신생아의 생애 초기 건강을 지키는 것은 평생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는 건강한 출발을 통해 엄마와 아기가 모두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행복한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행복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인구 위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국가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해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